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 담당자 서민정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관에서 봉사활동 해주심에 감사 인사드리며 이번 시간에는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 말벗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벗 교육과정은 총 3가지로 진행될 텐데요. 첫 번째, 어르신의 특성, 두 번째, 봉사자의 역할과 대화법, 세 번째, 위기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르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크게 6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체적 특징입니다. 우리 몸의 노화가 되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며 치아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볼 때 인상을 찌푸리신다거나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치아가 없어 식사를 잘 하시지도 못하죠. 때문에 어르신이 영양이 부족해 마르신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친해지고 싶어서 어르신 날씬하시네요, 마르셨어요 하면 오히려 어르신이 내가 요즘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래, 아, 요즘 못 먹어서 아픈 건가? 하고 걱정을 하시곤 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께는 말랐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특징인데요. 어르신은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불면증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밤 늦게까지 깨 있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도 잠을 잘 못 자면 예민해지지 않으신가요? 불면증이 있는 어르신들도 조금은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때 예민하신 분이 계시면 어르신 혹시 요즘 잠은 잘 못 주무시나요? 하고 여쭤보시고 어르신이 요즘 잘 못 자 라고 대답하시면 어르신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예민하신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예전에는 많은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주목을 받고 대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을 하지 않고 교류가 적어지면서 우울감을 느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원했을 때 혹은 어떠한 말벗 활동에 공감을 원했을 때 어르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르신의 특성 때문에 나의 말에 공감이 조금 적으시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서 6가지 특징이 있다 보니 어르신들께 흔히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말을 못 들은 척한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르신은 먼 거리가 아니라서 어르신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들은 척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속상하죠. 하지만 못 들은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못 들으신 걸 수 있습니다. 아까 신체적으로 청력이 안 좋다고 이야기 드렸죠.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20, 30대 여성의 목소리 주파수는 어르신들께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듣는 경우도 덜어 생긴다고 해요. 이럴 때는 가까이서 한 번 더 크게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갑자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하고 화를 내신다. 이것도 청력과 관계가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작은 소리는 잘 못 들으시는데 큰 소리를 할 때는 순간적으로 확 크게 들리기 때문에 되게 불쾌하게 느껴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는 내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는 거를 시끄럽다고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지시어를 많이 사용한다. 어르신이 저것 좀 해줘 하시면 네? 저게 뭔데요? 왜 그거 있잖아, 지난번에 했던 거. 네? 지난번에 뭘 했는데요? 엄청 답답하죠. 그런데 어르신은 살아온 세월만큼 아시는 정보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단어를 꺼내서 이야기하시기가 힘드십니다. 어르신이 절대로 인지가 낮거나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순간적으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지시어를 사용하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르신이 음식점이나 만들어간 음식이 간이 안 맞아, 싱거워 하고 이야기하시는 경우. 이거는 미각이 둔해져서 그러신 겁니다. 어르신들은 우리가 먹는 것보다 12배 짜게 드셔야 우리가 먹는 것과 동일하게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짜다고 하시면 아, 어르신 그거 미각이 둔해져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르신 싱겁게 드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라고 애둘러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은 말법 봉사활동에 대한 역할과 대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법 봉사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고민과 비밀을 털어놓는 절친한 사람,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사람, 의견과 생각을 수용해주는 사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청취자,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안전도우미. 누구나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말한 비밀을 다 말하고 다니고 딴청을 부린다거나 말이 끝나면 야, 그게 뭐가 힘드니? 알았어, 잘 되겠지, 그만해. 이러면 말하기가 싫어지죠? 어르신들도 똑같습니다. 내 비밀을 지켜주고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맨 우측에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안전도우미는 뭔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늘 갑자기 닥쳐오지 않나요? 아픈 것도 큰일도 늘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르신 댁에 방문을 드렸는데 어르신이 아파서 일어나시질 못한다거나 혹은 쓰러졌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그럴 경우엔 복지관 담당 선생님이나 119 등에 연락해 응급 대처를 하는 서포터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몰입한 나머지 이러한 실수들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분석하는 치료자, 무조건 부탁을 들어주는 수용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자. 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 어르신, 얘가 아픈 것이 아닐까? 힘든 거는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말을 분석하거나 또는 아, 얘가 너무 안타까워. 얘가 말하는 거는 다 들어줘야지? 라고 하며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 않듯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법 봉사 활동을 할 때는 앞선 역할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어르신 또는 친구와 같이 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의 역할도 알았겠다. 기대감을 갖고 어르신 집으로 찾아가 말벗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힘차게 집 앞까지 들어와서 갔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가장 좋은 첫 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하면 됩니다. 저는 땡땡땡이에요 라고 하면서 처음 만남에 본인을 소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고 답하시면 됩니다. 참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방금 배운 어르신들의 특성을 잘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살아오신 만큼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봉사자분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툭툭 털어 놓으시면 어르신들이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또 계속 대화만 하기는 힘드니까 취미 활동을 같이 접해보는 것도 좋아요. 같이 20분 정도 산책을 한다던가 색칠놀이나 종이접기 등의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재료들을 구하기가 힘들다면 복지관에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하게 제공해 드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구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위기사항 대처 방법입니다. 말법 봉사활동은 일회성 활동이 아니다 보니 늘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4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과 연락이 되지 않아요. 어르신과 방문 전에 전화든 만나서든 방문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하루 전날에는 여러분께서 전화를 한 통 드리면서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연락을 안 받으실 때 여러분은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하시죠. 그럴 땐 일단 약속 시간에 어르신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들겨보고 10분 정도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답이 없으시면 귀가하시고 사회복지사에게 어르신 댁에 방문 드렸는데 어르신이 계시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르신 중에서는 글을 모르시거나 시력이 좋지 않아서 핸드폰 문자를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화로 한 번 더 약속 전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더니 늦은 시간이 연락이 올 때, 일단은 어르신이 전화를 늦은 시간이나 너무 이른 시간에 했을 때 여러분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다면 받아주세요. 그리고 어르신께 정중히 이야기 드리면 됩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서 또는 너무 늦어서 통화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전화 부탁드립니다. 또는 전화를 못 받았으면 만나서 어르신께 똑같이 이야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께서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봉사자님과 합의한 시간대에 전화를 주실 거예요. 세 번째, 돈이나 물품을 요구할 때 봉사활동의 규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야 합니다. 어르신께 돈이나 물건을 빌려드리거나 드리는 것은 말법 봉사활동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어르신이 쓰러지시거나 위급 상황일 때 어르신 댁에 방문을 드렸는데 쓰러지시거나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지관으로 연락 주시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거나 안전 조치를 취해 어르신이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 특성과 말법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마쳤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래 자세히 보기 링크로 내려가시면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더 나은 교육으로 내년도에 찾아뵐 수 있으니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